안녕하세요. 강의를 맡은 이민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자주 뵙죠? 네. 네. 자주 뵐 수 있고 자주 설 수 있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좋아하세요? 저는 광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특히 어떨 때 제일 싫으냐면 유튜브 보고 있는데 광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다시 뭘 가서 눌러야 되는 이 상황이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무제한 뭐 이런 거 프리미엄 구입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워서 구입하지 않고 계속 누르고는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볼 수 있는데 프리미엄을 가입하지 않고 광고를 안 나오게 하는 어플이 또 있어요. 모르셨구나. 네. 유튜브를 그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광고가 아예 안 나와요. 프리미엄 가입하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정보가 참 많죠. 네.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제품이 있거든요. 왼쪽은 4리터에 8,400원짜리 제품, 그 다음에 오른쪽은 3.5리터에 1,500원짜리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구입하실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수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른쪽 거를 분명히 선택할 거예요. 왜? 그래봐야 뭐 2만 원도 아니고 2천 원 더 내고 하는 건데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왜? 내가 김수현 좋아하니까. 제가 그 중학교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는요, 천녀유원, 영웅본색, 뭐 이런 게 한참 유행했던. 너무 좋아요? 예, 막 왕조연, 긴 머리의 왕조연, 그 다음에 막 이쑤시개를 물고 있는 막 그 주윤발, 뭐 장구경, 막 이런 또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매니아들은 문방구에 가가지고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사보신 거야. 브로마이드. 저도 물론 그 국민학교 때 브로마이드를 산 적이 있어요. 우레메. 심영래 씨가 만든 그 우레메라고 하는 그 받침, 영화를 보고 그 우레메 받침을 사갖고 나오는데 어찌나 막 가슴이 막 흥분되던지 막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우레메 받침을 사고 나서는 안 샀는데 중학교 때 친구가 계속 문방구를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 브로마이드 사러 가자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뭐 제품에 이렇게 붙으면 더 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뭐예요? 광고잖아요. 광고. 광고료를 붙이고 하는데 우리 김수현 씨가 한 해에 300억의 광고료를 받습니다. 한 편당 뭐 몇 억씩 받겠죠? 그래서 여러 편을 찍습니다. 지금 BTS도 광고를 많이 찍지만 특히 그 뭐죠? 우리 트로트가 뜨고 나서 가장 많이 주가가 올라간 사람이 임영웅 아니에요? 임영웅 씨도 지금 광고료 엄청 많이 받고 있죠. 그 돈 누가 내요? 에? 우리가. 우리가 내서 물론 그분들도 잘 사는 것도 좋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품의 그러면 원가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광고의 목적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광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광고는 제품을 만든 사람이 이 제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노출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제조회사들도 유튜브 회사에다가 돈을 주고 의뢰해서 광고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광고를 싫어하지만 그 중에도 그래도 광고를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클릭해서 좀 보고 또 구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싫어하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는 광고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에 이 광고하고 지금의 광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을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 뒤에서 나올 거예요. 총판, 대리점, 소매점, 이걸 중간 유통 단계라고 하는데, 그걸 배제하고 없애고 가능하면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이거 우리 요즘 무슨 말로 하죠? 직거래. 산지하고 직거래한다, 직배송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간 유통마진을 다 없앤 거예요. 우리 뭐 배추는 뭐 20단계인가 된다고 해요. 밭대기를 해서 올리고 올려서 우리까지 오기까지 한 20단계 정도가 된다고 해요. 유통 단계가 어마어마하죠. 농협부터 해가지고 쭉 오는 단계들이. 그래서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은 늘 금액이 똑같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늘 비싸고 하고 하는데, 이건 다 누가 가져가요? 유통 마진으로 업자들이 가져가는 거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늘 똑같대요. 매년 뭐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개념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 개념을 말 그대로만 된다면 그냥 우리가 다 원하는 직거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직거래 방식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솔직히 우리는 뭐 강릉에서 황태포, 그다음에 저 전라도에서 뭐 그런 미역 같은 거 이런 거를 바로바로 직배송으로 받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일단 바로 다 저기를 바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통업자들을 통해서 오는 순간 보관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요 바로 수확이 되고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질소 창고에 들어가게 돼요. 질소 창고에 들어가게 되면 산화가 안 되거든요. 산소 농도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쌀 때는 풀어지지가 않고 비쌀 때 풀어져 가지고 유통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계속 신선한 그런 야채나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 거죠. 자, 본격적으로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광고를 하지 않냐, 그리고 이런 방식 때문에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는 편견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사업 초창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11년 전에 소비자로서 제품을 먹을 때는 엠부토스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일단 금액에 놀라고, 열어보고 나서 양에 놀라요. 왜 이거밖에 안 들어있지? 더 웃긴 건 맛에 놀라요. 와, 지금은 맛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11년 전에는 더 먹을 수 없는 맛이었었어요. 예, 지금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있겠지만 11년 전엔 더 심했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양호하다라는 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유통의 흐름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제조회사의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의 제품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업의 오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광고를 해요. 왜 광고해요? 응? 많이 팔려고? 많이 파는 걸 고사하고 내 제품을 광고하지 않으면 알릴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런 제조 공장들 어디 있습니까? 공단 같은 데 있죠. 남동공단, 무슨 공단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그 공단에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거를 노출시키는 거, 소비자들한테, 이걸 광고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마케팅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총판, 대리점, 소매점이라고 하는 업체에 광고도 하지만 매스컴에서, 그리고 이 분들을 통해서 지역 총판을 모집하고 또 이런 동네 총판들, 대리점, 소매점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제품을 주는 거죠. 그러면 한 4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제품을 우리는 한 600원 정도의 유통마진이 더 붙어서 1,000원 주고 우리는 제품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소매점의 메카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슈퍼예요. 슈퍼. 동네마다 다 있는 슈퍼마켓들. 이런 슈퍼마켓들 가서 우리는 휴지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다 샀었잖아요. 그리고 쌀도 샀었죠. 제가 기억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 심부름을 가요. 시장 가서 뭐 좀 사와라, 콩나물 좀 사와라, 고등어 자반 좀 사와라, 그리고 쌀 좀 사와라. 저희 집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쌀을 이렇게 잘 사는 집들은 이 가마로 이렇게 딱 넣고 먹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이렇게 잘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가마가 들어올 때는 있지만 거의 그냥 수시로 쌀가게에 가갖고 이렇게 그 치킨 봉지에다가 한 대씩 이렇게 심부름 가서 사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있으시죠? 다 잘 사셨구나. 이 쌀이 가마로 들어오고 쌓아놓고 이렇게 그냥 쌀독에 넣고 드셨던 분들은 그런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어려워가지고 늘 가서 심부름 가갖고 사왔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유통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오지 말라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콩나물을 사러, 휴지를 사러 차를 타고 마트를 갔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송림동에 월마트가 처음으로 마트라는 게 해외 업계에서 들어왔었죠. 그래갖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송림공단 옆에 월마트가 지금 뭐 다른 걸로 바뀌긴 했는데, 그리고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 관교동에 까르푸가 예, 관교동이죠. 관교동에 까르푸가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사왔었던 소비 패턴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기를 왜 가? 이랬던 사람들의 입소문을 듣고 계속 이제 너도 나도 가게 되죠. 금액도 쌌지만 시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텐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밥하기 싫은데 가서 시식을 싹 한 바퀴 돌고 나면 배가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코스트코 가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시식하려고 뭐 줄 서 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왜 가요? 싸니까.
대형 할인 매장, 그리고 인터넷 홈쇼핑으로 또 바뀌게 되죠. 자꾸 유통이 단순화되는 거예요. 유통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진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금액이 비싸져요, 싸져요? 싸져요. 그런데 거기다 광고비까지 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통 마진까지 줄여서 싼데 거기다 광고비까지 빼면은요, 더 제품이 싸지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나마 있었던 이 광고비까지도 유통 마진을 줄였는데 거기다가 이 광고비까지 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품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싼 거예요. 왜 광고를 안 하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싸게 공급하려고. 싸게 공급하려고 제품을 만들어줬는데 회사에서 제품을 받은 소비자가 정작 왜 광고 안 하냐고. 난 더 비싸게 살 의사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하지만 실제로 지금도 안 좋은 제품을 비싸게 거품을 갖고 파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 인식들이 있죠. 자석용, 전기장판 같은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비싸게 팔았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은 지금도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는 다 비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간접적으로 뉴스에 계속 그런 것들을 들으셨던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래 비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부 업체들은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어떤 존재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거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거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광고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광고를 보고 산다, 지인들 소개로 산다. 네.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자,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국민학교 때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아이들이 또 유치원을 다니면서 계주라고 하는 달리기를 한 번씩은 다 뛰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첫 스타트가 이제 막 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타트가 또 뛰죠. 근데 격차가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한 반 바퀴 정도 시작하게 되면 바턴을 받은 사람이 죽으라고 뛸까요? 그냥 건성건성 뛸까요? 죽으라고 안 뜁니다. 왜냐면 뛰어도 어차피 못 따라잡을 거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뛰어보려고 하는데 제 속도를 알잖아요. 근데 아무리 달려가려고 해도 이 사람 못 따라잡을 것 같아. 그러면 걸어가면 욕먹겠지만 팀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로 달려갑니다. 왜냐면 이건 이미 진 게임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우리가 뭐 칼루이스 이런 뭐 마라도 저기도 아니고. 대부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결국 윗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생각을 누가 했었냐면 제가 사업 초창기 했었어요. 우리 그 밖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소위 그 결국에 윗대가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너는 이용만 당하다 끝날 거라고. 그러니 그냥 원래 하던 일이나 하라고. 무슨 꿈이냐고, 뭐 이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메나테크는 역전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이 계세요.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이 2006년도 9월 달에 여러분들처럼 메나테크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정지만 사장님이라고 하는 메나테크 1호 사업자, 대표 사업자는요, 이미 PD 이상이셨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MBA라는 여러분들이 상위 PD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이 PD분들처럼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진짜 어찌 보면 너무 높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존경할 수 있는 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PD를 따라잡을 수 있다, 오히려 더 능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께서 3스타 PPD라고 하는 직급을 먼저 가셨고, 그리고 정지만 사장님 같은 경우는 3스타 PPD를 작년에 늦게 되셨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마라톤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100m 달리기는 우리 전력 질주하면 누구나 다 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라톤은 전력 질주에서 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뛰어요. 선수들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들은 더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마라톤보다 메나테크 사업을 더 좋아하는 이유. 마라톤은 뭐가 있죠? 순위가 있습니다. 1등, 2등, 3등. 아주 간소한 뭐 1, 2초의 차이로 0점 몇 초의 차이로 1, 2, 3등이 딱 정해지고 나머지 4등부터는 어떻게 돼요? 잊혀지죠. 분명히 1등과 뭐 5초 차이도 아니고 10초 차이도 아닌데 잊혀져요. 그리고 인정도 못 받아요. 제가 메나테크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명진 배종쌤 3스타 PPT가 지금 한 6년 정도 돼서 지금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0년을 하건 15년을 하건 20년을 해서 정 안 되면 30년 뒤에 3스타 PPT가 되셨다고 칠게요. 그러면 같은 3스타 PPT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메나테크는 호봉이 없습니다. 3스타 PPT인데 1호봉, 3스타 PPT인데 30호봉 뭐 이런 거 없어요. 3스타 PPT면 그냥 같은 3스타 PPT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먼저 됐건 나중에 됐건 같은 그냥 동급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순위가 없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점이 한 명만 있지 않고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도착만 하면. 그게 저는 좋아요. 역전도 가능하지만 누구나 다 도착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남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번 달 돈독 책이죠. 쉽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 거기에 3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되게 진짜 단순한 내용인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인한테 이 메나테크 정보를 줘서 그분들을 초대하고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그분들이 제품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인을 이용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지인을 이용하려고 다가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모를까요? 계속 이용을 당해줄까요? 한두 번의 만남에서는 사기가 가능하겠죠. 이용할 수 있겠죠. 지속적인 만남, 6개월, 1년을 계속 만나게 되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당신의 지인들을 리크루팅 하려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처음엔 쉽겠지만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당신이 이용을 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이용하려고 하는 접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도와주려고 만나게 되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다가올까? 나를 이용해서 뭔가 제품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나 다단계 끌어들여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 처음에는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그게 꾸준한 관점으로 일관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진심이 전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제품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먹을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사업은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 해줘야 되냐면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건 거죠. 여러분들이 메나테크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지인을 이용하고 싶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도와주고 싶겠죠.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도와주고 싶겠죠. 어떤 문제를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고요.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메나테크를 만나고 뭐 개월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나는 메나테크 만나기 전보다 지금 메나테크 만나고 나서 난 조금이라도 내 건강의 문제가 개선이 되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우리 일요일반보다 더 많네요. 혹시 MBA 수강생분들 있다면 잠깐 손 한번 더 들어주시고 MBA 손 높이요. 손 높이 들어주시고 MBA 수강생분들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겠네. 다 내리셔가지고. 네. 그만큼 문제 해결되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 안 됐다면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고 궁금해졌고 그리고 내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면 이거 뭐가 있구나. 사업의 기회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의 본질은 누군가를 이용하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줘야만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줘야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인 거죠. 결과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유통의 흐름,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하게 보는 보상 플랜이 있습니다. 그 보상 플랜 말고 메나테크에 6가지 보상 플랜이 있습니다. 종류가. 그 6가지 보상 플랜 중 체크 매칭 보너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체크 매칭 보너스라고 하는 거를 꼭 여러분들 초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상위 SO나 아니면 여러분의 상위 PD한테
체크 매칭 보너스의 기본 개념, 이 체크 매칭 보너스의 철학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들어보세요. 물론 처음 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체크 매칭 보너스를 이해하는 순간, 아, 메나테크 사업은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야만 되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이 스폰서들이 나랑 일면식도 없고 나랑 지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왜 이렇게 나를 성공시키려고 막 알려주지? 보통의 직장이나 사회에서는요, 노하우를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왜? 알려주면 밥그릇 뺏기니까. 내 자리 뺏기니까. 그런데 이 집단은 왜 이렇게 자꾸 만나자고 하고 자꾸 뭔가 알려주려고 할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체크 매칭 보너스를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나고 지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렇게 애를 쏟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비전을 보고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보다 그 업라인들이 나를 이렇게 막 성공시키려고 도와주면 어느 게 더 좋겠어요? 도와주려고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움을 받았다면 똑같이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도와주시면 된다. 그게 우리 사업의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성공 확률이 희박하지 않나요? 어떤 일은 성공 확률이 좋을까요? 반대로 물어보면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버나 봤더니 3위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벌고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을 벌었는데, 통계를 보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저거는 매년 50만 명의 백만장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통계인데, 저는 저 통계를 다르게 한번 해석하고도 싶어요. 망하지 않을 확률. 일단 우리는요, 성공하기 전에 망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익률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이게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지, 그거를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보잖아요. 가장 안전한 게 이제 은행인데, 은행 대출 이자가 낮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은 되지만 이자가 낮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더 큰 수익률을 위해서 원금이 날아가는 걸 감안하더라도 더 높은 곳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말에 저는 우리 선조들을 참 존경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무주식이 상팔자다.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이 말에 100% 공감하실 거고, 주식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가? 하지만 주식을 하신 분들은, 그리고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은 무주식이 상팔자다. 이거 100%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다 그냥 잃고 말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공 확률, 저는 확률은 결국 통계라고 보거든요. 메나테크의 통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11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PD가 되는 직급, 한 월 400만 원 정도 버는 직급이거든요. 이 직급이요, 공무원 생활 30년을 한 것보다도 더 소득이 높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게 어렵죠. 제가 20살 초반 때 공무원이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 머리와 제 분수를 알아가지고 제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래도 공부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제가 전문대를 나와가지고 그냥 그 공장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 공돌이보다는 그래도 그 공무원이 낫지 않을까 해서 하려고 마음까지 먹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안 되겠다, 일찌감치 포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어렵게 공무원이 들어가서 30년을 공직생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이 300만 원인데 지금은 300만 원도 못 받죠. 또 연금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근데 메나테크에서 PD가 되면은요 4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PD라고 하는 직급의 통계가 지금은 1년 이내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정상은 한 2년에서 4년 정도 안에 되는 게 지극히 전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런 분들은 비정상이 아니라 특별하신 분들인 건 거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보통은 한 2년에서 4년 정도의 PD라고 하는 직급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 돼도 이 마지노선이
한 5년 정도 메나테크 사업을 열심히 또 제대로 시스템 안에 해 나가시면은요, 10명 중에 9명은 PD라는 직급이 돼 있어요. 우리 그룹에서 통계를 보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공무원이 되고 나서 30년 공직 생활하는 건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메나테크 안에서 5년 안에 PD라고 하는 직급이 돼서 월 4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4년에서 5년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 되죠. 리스크가 없어요. 부업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냐고요? 어떤 일보다도 성공 확률이 높고 리스크가 낮은 일이 저는 이 메나테크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6번째. 상속이 정말 되나요? 상속됩니다. 이 10가지 서류를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게 되면 상속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고요. 저희 파트너 두 분도 상속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맨날 상속이 된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진짜 되나라고 제가 사업 초창기에 생각했습니다. 진짜 될까? 될까?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제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또 기간도 또 되니까 또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 돌아가신다면 그 코드주가 이 10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메나테크 본사에 제출하시면 바로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인세소득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 코드가 상속은 어떤 적으로든 형식적으로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 연금도 상속이 되죠. 하지만 100% 되지 않습니다. 반 정도로 줄어들죠, 배우자한테. 예, 배우자한테 50%가 줄어들고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대까지 안 가요. 배우자한테 하고서 끝입니다. 근데 이 메나테크 소득,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득은요, 이 상속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상속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상속비, 증여비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50%가 아니라 100%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대로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이 사업의 권리, 이 코드가 자녀한테 상속이 되는데 이게 그대로 상속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장애우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이분들의 꿈이 자녀들보다 하루 더 사는 거. 한 명 있을 경우에는 더 문제고요. 자녀들이, 형제들이 있어도 부모님만큼 못 챙겨주기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 메나테크의 사업성이 상속이 될 수 있고, 이 상속에 나오는 따박따박 나오는 그 소득으로 우리 아이가 케어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메나테크 사업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시죠. 자, 그럼 어떻게 상속이 가능하느냐? 일단 유자교육이 쉽습니다. 메나테크에서는 5만 원을 받던 100만 원을 받던 1000만 원을 받던 150점 내 코드에 25만 원 정도의 제품만 어차피 먹고 쓰고 바르는 거 그거 그냥 자동 주문 걸어서 그냥 쓰면은요 그냥 끝이에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나테크에는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죠. 지금 제가 사업을 초창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제품들이 추가가 됐어요. 이명진 배조님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요 특허에 나와 있는 ABCD 4가지 제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2012년도에는 더 많은 제품들이 있었죠. 12년도보다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제품이 있어요. 제품이 늘어나는 이유는 좋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소비자를 늘릴 수 있고 확대시킬 수가 있는 거죠. 곧 어떤 제품이 추가될 거냐면 반려견, 반려묘 제품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매출에서 반려견, 반려묘 제품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기존 소비자 그룹이 있을죠. 4가정, 10가정 또는 50가정, 100가정 있다고 볼게요. 근데 이미 그분들은 글리코 영양소하고 뭐 살 빼는 거하고 루미노베이션하고 그런 제품들 쓴다고 칠게요. 반려견, 반려묘 제품이 나온다면 그분들이 안 쓸까요? 쓰게 될까요? 쓰게 되죠. 그럼 매출은 여러분들의 매출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아이템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되겠죠. 제가 메나테크 사업을 이 사업성을 검토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저는 설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이라고 하는 상황을 되게 많이 검토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저는 설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만약이라는 걸 없애야만
부실 시공이 없고 안전하게 뭐든지 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PD가 됐는데 브론즈가 되고 실버가 됐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저는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올인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메나테크 사업을 알아보니까 이 회사는 없어질 일이 없겠구나. 이미 제가 만나기 전에 9년이 됐는데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19년이 됐고요. 그런데 일단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부채가 없고 그리고 계속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오래 갈 수 있겠고 내가 뭔가 이뤄낸 그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그거를 보장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그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어떤 거에 더 그 안정성, 오래 갈 거라고 하는 걸 봤냐면 특허예요. 회사가 특허를 내는 이유들은 그냥 제품을 많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템을 보호하려고 특허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아이템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지켜준다는 거죠, 회사가. 그래서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요, 특허가 1개, 2개, 아니면 아예 없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왜?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특허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메나테크는 지금 특허가 거의 140개가 넘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특허가 100개 있는, 거의 150개 육박하는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는 메나테크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메나테크가 차라리 그 특허 비용을 사업자한테 더 주면 좋을 걸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요? 특허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회사는요. 특허가 많을수록 관리비, 유지비가 많이 나갑니다. 특허를 유지하는 비용도 회사에서 1년에 꽤 많이 나가야 돼요. 월세처럼 특허를 유지하는 월세 비용이 있거든요. 그걸 매달 내야 돼요. 100개가 넘고 140개가 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왜 회사가 마케팅비에다가 그 특허 비용을 마케팅비 안 쓰고 거기다 더 투자하느냐? 여러분들의 사업을 영구적으로 오랫도록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특허 비용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더 안정적이고 인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이죠. 정말 인세 소득이 가능한 이유는 이 보상 플랜 6가지를 딱 이해하시고 나면요, 와, 정말 인세 소득이 가능하겠네 아시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시스템이에요. 메나테크를 만나는 시점이 학생일 때 만날 수도 있고요, 은퇴 후에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현업에서 뛰고 있는 30대, 40대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어떤 나이, 어떤 직종에서 만나더라도 이 일은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도널드에 가시게 되면은요, 할아버지나 중학생이나 어떤 사람이 바로 그냥 모자만 쓰고 매니저가 되면 바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력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강력한 매뉴얼을 교육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강력한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만 인세가 가능하겠죠. 메나테크의 교육 시스템은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은퇴 이후에 만나건 지금 19살이 되자마자 바로 지금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 우리 김도경 사님 딸이 있죠. 누구나 다 사회 경험이 있던 없던 누구나 다 이 시스템만 갖고 있으면 사업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 인세가 가능하다. 이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이프라인의 우화,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교재거든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브루노처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통을 날라야 돈이 들어오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블로처럼 일정 기간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평생 들어오는 인세 수입을 벌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물통을 나르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나는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물통을 나르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원할 때까지도 그 물통을 나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인 건 거죠. 이 책에 만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의 수입이 사라진다면. 두 번째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이 직장이 쫓겨난다면.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바빠요. 새벽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와요. 하지만 명예퇴직 대상자의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느라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새로운 짭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계속 일만 하실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라도 빼내서, 쪼개내서 새로운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실 거예요. 묻거나 말거나죠. 제가 직장 생활했던 때를 돌이켜보면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그리고 저는 아침에 가서 앉고 담배도 안 피니까 점심에 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점심에 일어나서 앉고
저녁에까지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 시간에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애들 보고 그 후임들 보고 김밥 좀 사와라. 그리고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야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집에 일찍 가니까. 안 그러면 맨날 그 신도림역에서 11시 45분에 막차를 타고 내려오거나 안 되면 그냥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매일 반복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매일 그런 출퇴근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은데. 많은 현대인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6시 반에 7시에 알람을 5분 단위로, 1분 단위로 계속 맞춰놓고 1분만 더, 1분만 더. 애들이 문제가 아니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일어나서 억지로 몸을 끌고 직장에 가고 억지로 일을 하고 퇴근해서 파김치가 돼서 또 쓰러져서 자는 그런 삶을 사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말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나는 시간이 없어. 정신이 없어. 너무너무 바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장래의 위기 상황을 미리 땡겨 오세요. 장래의 명예퇴직될 상황을 미리 땡겨 오세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거든요. 질병이 걸려서 관리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건강할 때 건강관리를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입 없이 나가는 지출은 동일한데 수입이 딱 끊긴 거예요. 나가야 되는 데는 계속 동일한 거예요. 어떤 집은 200만 원, 어떤 집은 500만 원, 어떤 집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입이 딱 끊겼을 때에 여러분은 몇 개월을 수입 없이 버틸 수 있냐라고 이 저자가 질문을 해요. 6개월을 버틸 수 있느냐? 3개월을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한 달을 버틸 수 있느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카드를 쓰고 한 달 한 달 때우면서 돌려막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수입이 끊기면 바로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삶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고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요. 보통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건 저녁은 어렵더라고요. 아침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아침의 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지금 안 하던 짓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10월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책을 읽고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1시간 동안 운동을 해요. 그 패턴은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도 동일하게 하고 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일단 엄청 건강해졌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5분도 못 뛰었던 제가요. 지금 1시간도 쉬지 않고 뛸 수가 있어요. 1시간이요. 7km에서 8km를 쉬지도 않고 계속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5분을 뛰다 보니까 10분을 뛸 수 있고 10분을 뛰다 보니까 30분, 30분이 1시간까지 왔는데 1시간에 지금 7km를 뛰고 있는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럼 10km 마라톤 코스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10km를 해보고 나서 그걸 내가 해낸다면 하프 코스를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하프 코스를 해보고 된다면 풀 코스를 도전해봐야 되겠다. 작은 시간의 변화였지만 그 시간의 변화가 누적되고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니까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있는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시간의 변화를 갖고 그걸 하루하루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인생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나는 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저도 도대체 이게 파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1년 전에 추경원 사장이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저는 반대하려고 했을 때 저는 아내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냥 학원 원장이나 해. 뭘 이렇게 이 제품을 팔려고 그래. 이 제품 좋으면 먹기만 해.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런 세미나 와서 교육을 받았나 봐요. 여보, 파는 게 아니래. 파는 게 아니기는.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보너스를 준대? 당신이 뭔가를 팔고 해야만 매출이 발생될 거고 매출이 발생된 당시에 보너스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거 봐 파는 거 맞지? 근데 이게요, 이 판다라고 하는 개념은 보이는 증상이더라고요. 근데 팔지 않아도 매출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복제의 원리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판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진 않았을 거고 그거 하기 싫잖아요. 나도 나의 지인들한테 팔아주고 싶지 않고 나도 누구한테 팔고 싶지 않죠. 근데 이 책에서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0페이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이 사업이 판매업이라고 하는 인식이다. 그러나 판매는 그저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활동일 뿐이다. 이때 문제는 판매 활동을 멈추면 모두 멈춘대요. 수입도 멈춰요.
판매 활동을 멈춰서 수입이 멈추면 뭐가 안 되겠어요? 인세가 안 되겠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영업에서 성공의 열쇠는 판매 능력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의 열쇠는 복제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잘 배우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건 거죠. 명심하라. 당신은 세일즈맨, 영업사원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의 사업을 펼치려는 것이고 그 사업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므로 여러 기업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 먼저 떠올려야 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이 회사는 내가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이 주는 회사냐, 그룹이냐, 스폰서냐. 이 회사는 내가 잘 파는 기술들을 계속 가르치고 자꾸만 사람들만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를 잘 분별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회사를 잘 선택하라 라고 이 책에서 가이드라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나는 팔 자신이 없습니다. 판매가 아니고요. 정보 전달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메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많은 PD 이상의 직급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직업을 보면은요. 이명진 배전 사장님을 안경사를 비롯해서 의사도 있고요. 컨설턴트, 학원 강사, 자영업자, 피아니스트, 교사, 미용사, 체육인, 보험 설계사 정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직업군이 있죠. 주부. 저는 주부를 정말 존경해요. 주부가 집안일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루에 설거지를 3번씩 4번씩 할 때 얼마나 그 힘이 들던지. 그리고 애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막 뭐 먹어요? 뭐 먹어? 이게 막 귀에서 막 이 메아리 치면서 막 이게 스트레스 확 올라오는데 그거를 매번 매일매일 지금까지 지금 해오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부분들 존경합니다. 주부보다 메나테크 사업이 훨씬 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부를 해냈던 분들은 메나테크 사업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수입에 만족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입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수입에만 만족할 거예요. 대박집 사장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박집 사장님이에요. 5년, 10년, 20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준 그 레시피를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대박집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으면 식당이 안 돌아가요. 알려줬다 하더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불안해가지고. 대부분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렇게 정말 이 맨땅에서 우리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신 분들의 특징이 자린고비. 돈은 벌었지만 돈을 못 써요. 모을 줄만 알았지 쓰는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건강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녀하고의 관계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균형을 잃은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메나테크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균형 있는 성공을 하실 수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룰 수 있지만 잃어버렸던 건강, 가족과의 관계, 내 안에서의 어떤 정체성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균형 있는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가장 큰 질병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돈은 갖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메나테크 사업을 잘 알아보시면 해결이 되실 거예요. 본업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거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현재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앞으로 다가올 5년 후,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본업에 충실하고 싶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본업이 본인한테 충실하지 않아요. 이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퇴사하시라고.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그리고 나는 프랜차이즈를 가맹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인테리어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켜버리죠. 나는 열심히 하고 싶고 충실하고 싶은데 직장에서도 자영업에서도 충실하게끔 그만두질 않습니다. 자꾸만 뭔가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메나테크 사업을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죠? 배우자, 식구, 형제. 몰라서 그래요. 제가 가장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주식을 시작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래도
주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투자하지 않고요. 그래도 유튜브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그다음에 이런 뭐 그래프 같은 것도 좀 보고 나름대로 뭔가는 그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부동산, 주식 다 마찬가지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공부를 안 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경험이 되면 바로 사업이 시작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꼭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MBA라고 하는 이 기초 단계의 초급자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중급자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초대가 되는데 제가 되게 좋았던 것은 아내가 맨날 그 아기 돌 전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맨날 그 제가 새벽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오니까 맨날 가슴이 후루덩 까진 상태에서 맨날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만 제가 봤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이런 막 커리어 우먼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집에 딱 들어와서 아내를 보면은요. 아내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되게 좀 뭔가 되게 비교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밤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웬일? 웬일? 예. 우와, 내일 뭐 동해서 뭐 해가 떠? 와, 웬일이지? 딱 들어갔더니 졸고 있어요. 책을 펴놓고 졸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모습도 아름답더라고요. 그 모습이 왜 보기 좋았냐면, 뭔가 아내가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메나테크 사업에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겼어요. 아내가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20년 됐고요. 미국에서는 30년 됐습니다. 너무 늦었나요? 기간으로 보면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당연해요. 하지만 타이밍적으로 봤을 땐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MBA를 졸업하고 또 지금 사업하고 계신 분들한테 부럽다고 얘기를 자꾸 해요. 저는 사장님이 부러워요. 저는 사장님이 부러워요. 왜요? 11년 전에는 정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교하지 않았고 되게 어려웠거든요. 환경도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저 간석동에 있는 호텔에 안으로 한참 들어가서 에어컨에서도 곰팡이 냄새가 나고 빔 프로젝트가 다리가 흔들려가지고 계속 막 흔들어서 뭐 모르게 괴야만 되는 그런 상황관에서 이 사업 설명 강의를 듣고 비전을 보고 그땐 다 환자들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MBA, MBS 등등등등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잘 돼 있어요. 그때는 진흙벌 같은 데서 정말 달리게 했다면 지금은 아스팔트 같은 데서 정말 내가 신을 신고 달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부럽다라는 얘기를 정말 했던 것 같아요. 6년 전에 우리 그룹이 분가했을 때 PD가 6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00명이 넘어요. 내년에 몇 명이 될까요? 저는 최소 150명에서 200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PD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잘 해요? 못해요? 정말이요? 11년 전에 저는 어땠을까요? 말을 잘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말하기 싫어서 말을 잘 못해서 면접을 볼 때 영업직에 안 들어가고 기술직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말하는 게 너무 싫어서, 말하는 게 너무 못해서, 그리고 영업하기 싫고 접대하기 싫어서 저는 영업직을 포기하고 기술직 갔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영업하면은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1년의 시간 동안에 메나테크에서 훈련된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건 능력이 아니고 기술입니다. 말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모국어를 우리가 습득하듯이 결과적으로는 이 스피치라고 하는 건 실력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또 동그랗게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스피치 훈련을 시킬 거예요. 사장님, 오늘 뭐 가져오셨어요? 어떤 게 또 이렇게 좋으셨냐고 또 물어보실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15초, 30초를 잘 한번 해보세요. 그게 1분이 되고 나중에 10분이 되고 30분이 되면 여러분들은 1년 후에 5년 후에 멋진 또 강사가 돼 있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아이가 너무 어립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왼쪽에 있는 엄마, 오른쪽에 있는 엄마. 제가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으세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서 엄마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할머니들도 문제구나. 아기 때문에,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왔는데 못하고 주저앉고 포기하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거죠. 근데 할머니도 마찬가지더라고. 예전에 60이면 할머니면 그냥 10년, 20년 살다가 끝이었는데 지금 오래 살아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왜요? 아이들한테 몰빵했었고 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모아놓은 게 없어요. 지금도 가진 게 없어서 늘 불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또 손주 봐주느라고 지금도 어떤 대안이 없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내 환경과 내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딱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알려주지도 않아요.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불안은 하지만 그냥 용돈이나 받아가면서 손주들을 봐줘야 되는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메나테크 사업의 기회를 붙잡으시고 더 이상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손주나 봐주면서 용돈 받는 그런 할머니 말고요. 내가 멋지게 돈을 벌어서 오히려 거꾸로 손주들에게 용돈 주고 그다음에 내 딸하고 내 사위에게 멋지게 용돈 주면서 사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바로 이 눈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멋진 엄마, 멋진 할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당당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엄마, 멋진 할머니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우리 아빠들, 할아버지들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아빠들, 할아버지들도요, 이 메나테크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이 MBA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일들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